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하시면서 이거, 아이고 하시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나다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목과 허리를 구부려서 정면으로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런 자세는 왜 목과 허리를 아프게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침대에서 몸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쑤시고 결리고 늘 지친다면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의 저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저는 통증을 보는 의사이다 보니 원장님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척추와 관절 통증 호소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찾아주시는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물리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등을 다 시행하여도 간혹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또 재발돼서 오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다시 살펴봤더니 바로 일상생활 속의 나쁜 자세가 통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약, 주사, 열전기 치료 등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통증이라는 큰 불씨를 잡는 것이지 완벽하게 불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남은 잔불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서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요. 의사가 진료와 약, 각종 치료 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고작 1시간 남짓입니다. 나머지 23시간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증이 없어질 수도 아니면 친구처럼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다가 목과 허리가 뜨끔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하시면서 이거, 아이고 하시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나다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목과 허리를 구부려서 정면으로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런 자세는 왜 목과 허리를 아프게 할까요?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사이에는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척추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추와 요추는 C자 모양이에요. 바로 이걸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전만은 척추의 배열이 앞으로 볼록하게 굽은 형태입니다. 목과 허리를 중립으로 잘 유지하는 경우는 디스크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바로 누운 채 앞으로 구부리면서 일어나게 되면 척추 후면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런 공간이 넓어지면 디스크가 뒤로 찢어지면서 쉽게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탈출된 디스크는 우리 신경을 압박하면서 목과 등, 허리에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대에서 몸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가장자리로 옮겨서 옆으로 누우시는 게 중요해요. 옆으로 누우신 다음에 위에 있는 손은 우리 가슴과 배 사이에 놓고요. 아래에 있는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를 짚어주시는데요. 지금 공간상은 이렇게 앞으로 짚었어요. 이 상태에서 목과 허리가 하나의 통나무처럼 움직인다 라는 상태로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서 올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아래에 있는 팔이 우리 어깨에 바로 팔꿈치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위에 있는 팔은 우리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받쳐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아래에 있는 팔이 좀 더 위로 가면 어깨에 통증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충돌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서 버텨주시면 더 쉽게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때 자연스럽게 다리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주셔서 그 다음에는 양쪽 팔을 뻗어서 잘 착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자세는 양발의 간격을 어깨 너비로 살짝 벌려주시고요. 양발 끝을 살짝 밖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바닥에 양발을 꼭 붙이고 목과 허리를 일직선으로 세워서 앉아주시면 되세요. 이런 이유는 우리가 일어나는 자세에서 이 자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에 일어나서 우리가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침대 밖에 벗어나서 양치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 회사 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는 허리가 뒤로 심하게 젖혀지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또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또는 목과 허리를 이때 구부리면서 앞으로 구부리면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앞으로 쏟아질 듯이 일어나면 디스크 질환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없다 보면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무릎의 연골과 인대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시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높아져서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발목이 발등 쪽으로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시면 발목이 받는 하중이 높아지므로 발목 또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했던 게 양발을 어깨 너비로 놓고 양발 발끝이 살짝 밖으로 향하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스쿼트 동작들을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설명일 거예요. 이때 목과 허리를 일직선으로 편 상태로 고정을 하고요. 양쪽 고관절을 접어서 상반신부터 살짝 기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발의 발꿈치에 힘을 꼭 주면서 둥근을 수축해서 엉덩이 관절을 펴서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이때 무릎이 발목 위에 있도록 유지해야 돼요. 보여드리면 우리의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하지 않고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또 무릎이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주는데 이때 무릎을 양손으로 짚으시거나 아니면 침대를 짚어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무릎이나 침대를 가볍게 누르면서 일어나시면 이렇게 무릎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쉽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허리와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세수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최악은 머리 감으시는 남자분들도 있으세요. 그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허리야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어잡고 오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아플까요? 특히 아침? 그래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일상생활 속 관절 건강을 망치는 나쁜 자세를 찾아내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을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세면대 사용하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물을 뱉으려는데 목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담이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목과 허리를 부여잡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이나 세수, 머리 감기 등을 할 때 머리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하면 허리와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세수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최악은 머리 감으시는 남자분들도 있으세요. 키도 크신데 여기 세우고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허리야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거기 양치 있잖아요. 양치하다가 무릎에다가 하면서 양치물 뱉을 때도 허리가 아팠다, 목이 아팠다 하시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어잡고 오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아플까요? 특히 아침? 그래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을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내부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요. 이를 섬유륜이라고 하는 질긴 섬유 조직이 한 15겹에서 20겹 정도 양파 껍질처럼 잘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는 동안 이 수액의 수분 함량이 늘어나면서 이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목과 허리를 딱 구부리게 되면 안에 있는 수분이 확 밀어내기 때문에 섬유를 더 잘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양치와 세수를 어떻게 하나요? 머리를 어떻게 감나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세면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면대를 사용하실 때는요, 목과 허리의 중립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유지한 채 우리가 허리와 목을 구부려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우선은 양발을 살짝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 바로 아래, 우리 다리가 이렇게 꽁 하고 접히는 이 부분 있죠? 이 옆에를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이 접히면 무릎이 살짝 따라 내려와서 접힐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피시게 되면 사실은 허리 중량을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우리 안녕하세요 하게 됐을 때 고관절과 무릎이 사실은 적당히 굽혀지게 되거든요. 그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양치하실 때, 세수하실 때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 꽁 접히는 데를 안녕하세요 하면서 밀어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요. 무릎은 버텨만 주시면 살짝 구부러져요. 이 상태에서 세수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허리는 지금 보시듯이 일자로 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해서 손이 딱 들어갔을 때 놓아질 수 있는 정도로 잘 버텨주시고 목도 구부리지 말고 목을 세운 상태로 세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키 크신 분들 있죠.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190, 185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정말 낮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양쪽 다리를 더 벌리고 아까 구부렸던 고관절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조금 더 다리를 넓혀서 높낮이를 낮추실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처럼 좀 더 앉아서 자세를 고정해서 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실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힙힌지 자세는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제대로 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년복대 만들기로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 후 차례대로 따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년복대 만들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몸의 복대인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운동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서 허리가 구부러질 때 우리가 비틀거나 아니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한다면 디스크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연습해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복근 수축은 오히려 디스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슴을 위로 들어서 허리를 펴고요. 요추 전만을 이렇게 만든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요추 전만을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가 벽에다가 몸을 세우고 섰을 때 우리의 팔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놓는 간격이시면 요추 전만이 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서서 양 손가락의 배를 살짝 누릅니다. 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가슴, 허리, 골반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로 가볍게 헛기침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손가락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5에서 10초 정도 버틴 후 힘을 푸십니다.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축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평소 하시면 저는 평소에도 지금 만년복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힙 힌지 동작이에요. 힙 힌지 어려우시죠? 그냥 엉덩이 접었다 펴기 아니면 고관절 경첩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허리를 우리가 복대를 차서 이제 꼿꼿이 세웠죠. 이렇게 허리를 잘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 우리 아까 알려드렸던 다리 옆에 있는 이 고관절을 접었다 펴는 자세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연습해서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줍는 게 아니고 앉아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물건을 줍거나 뒤에서 설명드릴 많은 동작들에서도 우리가 응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게다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같이 단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풀이, 꿀벅지까지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의자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뒤로 밀리는 것도 방지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서 뒤로 미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대고만 있을 거예요. 상체는 우리가 만년복대 아까 연습하셨던 복대를 탁 해서 허리를 잘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의자에 양쪽 종아리를 딱 붙이고 양발은 처음에 모으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허리를 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안녕하세요 자세로 살짝 빼면서 고관절을 굽힙니다. 이때 양손을 허벅지 앞에 각각 붙이면 좋으세요. 그래서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년복대를 유지한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우리가 양손을 무릎까지 미끄러뜨렸잖아요. 이때 3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줍니다. 이때 일어나실 때 엉덩이 근육을 조이면서 몸을 세워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는데요. 우리가 앉았을 때 한 고관절이 90도, 무릎이 의자에서 45도 정도로 구부러지시게 처음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제자리,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사실 연습하면 좋긴 한데요. 사실 의자가 없어도 돼요. 무릎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자에 무릎이 붙어있다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자를 넣었는데 소파에 붙어서 하셔도 되고 침대에 붙어서 하셔도 되고 어디든지 붙어서 하셔도 되고요. 한 번 하실 때 그래도 5번에서 10번 힘들지 않으시면 해보시고 점점 멈춰지는 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줍냐면 바로 이렇게 구부려서 줍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도 무릎과 발목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와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하시면 허리와 목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건을 줍는 순간 뜨먹했어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셔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일상생활 속 관절 건강을 망치는 나쁜 자세를 찾아내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편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힙힌지 열심히 연습해 오셨나요? 그렇다면 약속드린 대로 힙힌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자세는 가장 기본 힙힌지예요. 양 다리를 벌려서 알려드려 봤더니 무릎이 흔들려서 통증 호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서 사실은 무릎을 꼭 붙이고 안녕하세요 자세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당연히 무릎을 어느 정도 어깨 너비부터 벌려서 안녕하세요 자세를 연습해 보시는 게 1번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요 1.5배 정도로 넓혀서 만약에 힘이 드신다면 발끝을 살짝 벌리시고 안녕하세요 자세를 연습을 하신다면 이때는 쓰여지는 근육이 살짝 달라져요.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내전근을 좀 더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업그레이드 편의 첫 번째 동작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편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업그레이드 2편이 있어요. 우선은 만년복대를 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세요.
우리 기침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상태로 힘을 주시고 허리와 목을 고추 세워준 상태에서 우리 양 다리를 살짝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한 발자국 뒤로 꽁 해서 우리 발가락, 발끝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자세를 같이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사실은 이거의 응용이 한발 스쿼트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씩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잘 연습이 되신다면 이 상태로도 앉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쪽 다리를 뒤로 하고 앉아서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다면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들어서 안녕하세요 자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시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생활 속에서 물건을 줍거나 들어 올리다가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물건은 어떻게 줍냐면 바로 이렇게 구부려서 줍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도 무릎과 발목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와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하시면 허리와 목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건을 줍는 순간 뜨먹했어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셔야 될까요? 업그레이드 편 기억나시죠? 업그레이드 편에서 우리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약간 런지 동작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연습한 대로 해볼게요. 한쪽 다리 살짝 벌린 상태에서 한쪽을 뒤로 꽁 찍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버틸 수 없다면 무릎을 아래로 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편 상태로 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우시고 다시 그 상태로 일어나 주세요. 이거 로봇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구부리는 동작을 자주 하거나 오래 하면 다리, 발끝이 맹맹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좋아요.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진짜 잘 관리를 하다가 물건 떨어진 거 하나를 줍고 나서부터 다시 또 아파주셔서 오셨거든요. 이게 정말로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무슨 이게 중세 기사도 아니고 너무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주우셔도 돼요.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판 세 번째 기억나시죠? 물건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벽을 딱 짚습니다. 첫 번째, 벽, 의자, 테이블 하나를 짚어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에 들고 힙힌지 상태에서 이렇게 주우시면 되세요. 사실 이게 더 빠르고 좋아서 사실 전 이 방법을 더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시면 벽을 잡지 않고도 물건을 놓았다가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세는 힙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힙힌지 자세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날씨 따뜻해지고 있으시죠? 제가 요즘 정말 진료실에서 골프 연습장을 많이 가셔서 아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골프공 타를 친 다음에 주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쪼그려 앉아 줍게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힙힌지를 이용해서 주시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골프채가 없어서 골프공을 주우실 때 필드에서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골프공을 주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쪽 팔을 채로 쥐지 않되, 사실 채를 이렇게 디테일이면 이렇게 짚으시겠죠? 짚은 상태에서 공을 놓고 들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거나 들어 올릴 때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다!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죠? 그리고 정말 또 많이 하시는 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목과 허리 구부리게 되고요. 무릎도 엄청 쪼그리고 발목도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린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자세로 시행 시 많은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거운 물건 들고 내리기에 대한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택배 사용량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띵동하고 이제 택배요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하시면서 정말 진료실 많이 오십니다. 비단 택배 배달을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물부터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힘이 약한 여잔데도 아니면 힘이 없는데도 어떻게 들고 나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허리 통증, 목 통증, 손목 통증, 다른 무릎, 발목 하면서 모든 통증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택배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죠? 저도 마음이 급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바로 다리를 편 상태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드는 자세예요. 이건 정말 허리와 목이 정말 좋지 않겠죠. 그리고 박스를 들 때 손잡이나 다른 짚는 부분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간을 들어버리면 정말 무겁고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힘을 줘서 되게 되면 손목을 꺾거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어깨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쪽을 아무런 지지 없이 그냥 잡아 올리시는 것은 사실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많이 하시는 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목과 허리 구부리게 되고요. 무릎도 엄청 쪼그리고 발목도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린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몸에서 더 멀리 이렇게 되시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우리가 앞서 배운 만년복대와 힙힌지 자세를 이용하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무거운 물건을 잡는 방법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마음이 급하겠지만 물건을 잡을 때에는 양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채 4개의 손가락을 훅을 걸어서 손잡이 부분에 걸어서 잡거나 아니면 아래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으로 걸어 잡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물건을 우리가 준비해 주셨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아니면 박스에서 뚫어져 있는 박스 있죠? 그런 게 좋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택배 박스를 옮길 때 박스에 구멍이 없으면 제가 뚫습니다. 무거운 거를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들어 나를 때 무리가 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채 내가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훅을 걸어서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한 채 이렇게 걸어서 올려주시거나요. 아니면 아래 모서리를 잡아서 걸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것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리를 벌려서요, 발과 발 사이에 물건이 위치하도록 놓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다리 사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물건은요, 바로 앞에 서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세요. 이때 배우셨던 만년복대 자세를 하시고 복부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목과 허리를 충분히 세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힙힌지 자세 기억나시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힙힌지 자세로 무릎을 굽혀 내려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목과 허리는 전만을 유지하고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물건을 꽉 잘 잡아주세요. 근데 잡는 법 기억나시죠? 걸기. 저는 여기 거는 게 있기 때문에 걸어 볼게요. 근데 이때 물건을 최대한 몸에 붙여서 들기 위해서 저희가 발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물건을 너무 멀리서 들어버리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 최대한 몸을 가까이 붙이고 엉덩이 힘으로 쭉 들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을 때도 허리를 편 상태에서 만년복대를 이용해서 배에 힘을 꽁 준 상태에서 힙힌지로 뒤로 밀면서 내려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잡이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 다리를 이렇게 물건 사이에 둘게요. 두고 나서 배에 만년복대 기억나시죠? 배에 힘을 단단히 주시고 목과 허리는 펴주세요. 그리고 힙힌지 내려갑니다. 힙힌지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그럼 더 내려가야 되죠. 더 내려가셔서 꽁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다리 힘으로 들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에다가 붙인 상태로 일어나 주셔야지, 이때도 몸에서 멀리서 일어나시는 거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몸에 단단히 붙인 상태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시행할 때 나는 이런 자세가 불편해서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버전 기억나시죠? 그건 뒤로 빼야 되기 때문에 양 다리를 그냥 물건 앞에서 서서 살짝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시고, 이때 다리를 한쪽 뒤로 꽁 해서 런지 자세처럼 저희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런지 자세처럼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만년복대로 허리와 목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땅에 닿으면 좀 편하시거든요. 무릎이 땅에 닿고 물건을 드세요. 드시고 이 상태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고 걸어갔다.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뒤로 해서 짠 하고 놔주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몸에 익혀서 버릇이 된다면 분명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전 연구를 보면 주 3회 정도를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했더니 한 6에서 8주 정도 됐더니 머리에 있는 뇌와 몸에 있는 근육이 연결되면서 기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증이 있으면 그 자세를 얼마나 해야 되냐?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주셔야 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습관을 들여서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해서 통증 없는 건강한 관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